조선 왕실의 역사 속에는 왕위를 지키려 했던 충신들과 기회를 엿보아 권력을 찬탈하려 했던 야심가들이 존재했죠. 하지만 이 두 부류 외에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오직 잃어버린 왕을 위해 싸웠던 또 다른 고독한 왕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과연 그는 왜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불확실한 대의를 위해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였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역사에 숨겨진 한 페이지를 펼쳐 보이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왕실의 권력 다툼이나 비극적인 복수극을 넘어 거대한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인간이 지켜야 할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탐구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단종 복위 사건의 웅장한 막 뒤편에 가려진 어쩌면 더 비극적이고 숭고한 영웅의 서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권력의 냉혹한 속성과 그 앞에서 피어난 잊혀진 충절의 의미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 될 테니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겠어요? 시간은 바야흐로 14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의 6번째 임금, 단종이 왕위에 오르던 해였죠. 갓 어린 나이에 용상에 앉은 단종은 그 거대한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여리고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주변의 대신들은 어린 임금을 보필하려 애썼지만 조정 안팎으로는 점차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죠. 특히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 훗날의 세조는 남다른 야심과 비범한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점차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며 왕실의 분위기를 압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1453년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 권람 등 자신의 신복들과 함께 무장한 병력을 이끌고 궁궐을 장악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등 단종을 보필하던 대신들은 속수무책으로 제거되었고 조정은 순식간에 피바람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린 단종은 속절없이 숙부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상황으로 물러나야만 했죠. 궁궐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과 함께 감히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권력의 주인이 된 수양대군, 세조에게 고개를 숙이며 복종의 맹세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을 남몰래 가슴에 품고 깊은 고뇌에 잠긴 한 왕족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금성대군입니다. 금성대군은 다름 아닌 세조의 친동생이었죠. 그는 형이 저지른 이 엄청난 왕위 찬탈의 비극을 보며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인지 밤낮으로 번민했습니다. 어린 조카인 단종이 왕의 자리에서 밀려나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속에는 연민과 함께 형의 행동에 대한 깊은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형의 권력욕 앞에서 망연자실한 채 침묵을 지킬 수만은 없었죠. 결국 금성대군은 뜻하지 않은 유배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쓸쓸한 행렬은 한양을 떠나 멀리 경상도 순흥으로 향했죠. 유배지로 가는 길목에서 그의 얼굴에는 형에 대한 실망감과 어린 조카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가시밭길에 대한 고뇌와 함께 굳건한 결심의 그림자가 교차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비록 유배라는 명분으로 왕실에서 멀어졌지만 그 마음속에는 잃어버린 왕을 되찾기 위한 은밀한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 금성대군의 외로운 투쟁이 시작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의 결심과 첫걸음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유배지에 도착한 금성대군의 마음은 비록 멀리 한양을 떠나왔지만 오히려 더욱 뜨거운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상도 순흥의 낯선 땅, 그곳의 적막하고 쓸쓸한 풍경은 그의 번민을 잠시 가라앉히는 듯했지만 이내 어린 조카 단종에 대한 연민과 형세조의 잔혹한 왕위 찬탈에 대한 분노가 다시금 그의 심장을 뒤흔들었죠. 그는 더 이상 침묵하며 이 비극을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실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불의에 맞서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는 순흥 땅에 머물면서 조용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과연 자신과 같은 뜻을 품고 잃어버린 왕을 되찾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 용기 있는 이들이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머지않아 금성대군의 눈에 한 인물이 들어왔으니 그가 바로 순흥 부사 이보흠이었습니다.
이보흠 부사는 금성대군과 마찬가지로 단종의 비극적인 운명에 깊은 연민을 느끼고 있었고 세조의 불의한 통치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던 강직한 선비였죠.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불꽃을 발견했고 이내 비밀스러운 동지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수능의 외딴 초가집에서는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두 사람의 은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지도를 펼쳐놓고 경상도 일대의 지형과 군사적 요충지를 꼼꼼히 살피는 금성대군과 이보흠의 모습은 마치 고요한 폭풍전야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단종 복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나갔습니다. 주변 지역의 충직한 관리들과 백성들로부터 은밀히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군사훈련을 비밀리에 진행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목표였죠. 물론 이 모든 과정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 촘촘한 감시망을 깔아두었을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반역의 기미가 보이면 가차없이 숙청하는 피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으니까요. 금성대군과 이보흠은 모든 대화를 속삭이듯 나누고 서신 하나도 여러 겹으로 봉인하며 첩자를 피해 은밀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작은 발각이라도 곧 자신들의 목숨뿐 아니라 단종 복위라는 거대한 대의를 영원히 수포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금성대군의 마음속에는 어린 조카 단종이 불안에 떨던 모습, 그리고 왕실의 정통성이 무너지는 비극적인 현실이 끊임없이 떠올랐으니까요. 그는 밤마다 홀로 칼을 잡았다 놓기를 반복하며 자신의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 칼이 비록 피를 부를지라도 정당한 왕을 되찾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쓰여야 한다는 굳건한 신념이 그를 지탱했습니다. 초가집 뒤편의 야트막한 산기슭에서는 달빛 아래 병사들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농사꾼으로 위장한 마을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한 젊은이들이 모여 나무 막대기를 들고 밤늦도록 무예를 익혔죠.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는 희망과 결연함이 더 깊게 서려 있었습니다. 이들은 금성대군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 즉 정당한 왕이 통치하는 정의로운 조선을 위해 기꺼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금성대군과 이보흠은 봉기 시점을 신중하게 저울질했습니다. 단순히 군사를 일으키는 것을 넘어 민심을 얻고 전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들은 조정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혹시라도 단종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협의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기필코 성공해야 한다는 굳은 각오가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희망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이 비밀스러운 움직임은 과연 세조의 날카로운 눈을 영원히 피할 수 있었을까요?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서서히 수능 땅을 감싸기 시작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들의 은밀한 계획이 어떤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그들이 마주하게 될 운명은 무엇일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회차에서 금성대군과 이보흠, 그리고 수능의 백성들이 밤늦도록 단종 복위를 위한 비밀스러운 훈련에 매진했었죠. 그들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지만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수능을 감싸고 있었다는 것을 당시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된 비밀이라 할지라도 권력을 향한 세조의 집요한 감시망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그들의 계획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균열을 드러냈죠. 금성대군의 뜻을 따르던 사람들 중 한 명의 밀고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김문기라고 전해지기도 하고 혹은 다른 인물이었다는 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세조 측에 이 모든 은밀한 움직임을 낱낱이 고해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충격적인 배신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밀고자의 고변은 세조에게 금성대군과 수능의 비밀 거사를 알리는 불길한 신호탄이 되었죠. 세조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지체 없이 움직였습니다. 왕위를 찬탈한 자의 권력은 그 어떤 작은 위협도 용납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는 즉시 대규모 관군을 수능으로 급파하여 반역의 싹을 뿌리째 뽑아버리라는 엄명을 내립니다. 평화롭던 수능 땅은 순식간에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고요했던 마을은 굉음과 비명으로 가득 찼고 무고한 백성들은 영문도 모른 채 관군의 칼날 앞에 쓰러져야 했죠. 농사꾼으로 위장해 훈련하던 백성들은 제대로 된 저항조차 해보지 못하고 무참히 진압당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나무 막대기는 훈련용일 뿐 잘 벼려진 관군의 무기 앞에선 아무런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희망을 품었던 젊은이들과 마을 사람들은 절규하며 쓰러졌고 그들의 피는 수능의 흙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꿈꾸던 새로운 세상은 마치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금성대군 역시 이 비극적인 순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관군에게 포박당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일말의 후회나 두려움도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그는 당당했습니다. 세조의 불의한 왕위 찬탈을 비판하고 단종의 복위를 주장하는 자신의 대의가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굳건히 믿었던 겁니다. 그의 꼿꼿한 모습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처럼 빛났습니다. 끌려간 금성대군은 세조 앞에 서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인 세조에게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힐 것을 요구하며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음을 맹렬히 주장했죠. 하지만 세조에게는 이미 그의 목숨을 거둘 명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단종 복위 세력의 중심인 금성대군을 제거해야만 자신의 왕권이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결국 금성대군은 세조의 명에 따라 사약을 받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왕족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단종 복위를 꿈꾸던 모든 이들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고 정당한 왕위를 되찾으려던 마지막 불씨가 꺼져버리는 비극의 정점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의 충절은 죽음 앞에서도 빛을 잃지 않았지만 그의 희생은 그가 지키고자 했던 어린 왕 단종에게는 더 큰 비극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말았습니다. 금성대군의 복위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세조는 더 이상 단종을 살려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금성대군이라는 강력한 구심점이 사라지자 단종은 세조에게 있어 그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불안 요소일 뿐이었으니까요. 결국 단종은 유배지인 영월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역사의 기록은 그가 자결했다고 전하기도 하고 혹은 세조가 보낸 자객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추측하기도 하죠. 이 비극적인 소식은 멀리 떨어진 단종의 유배지에도 전해졌을 겁니다. 홀로 남겨진 정순왕 후에게는 아마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겠죠.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 그리고 그를 복위시키려던 시숙의 죽음까지 그녀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과 비탄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권력의 냉혹함은 한 왕족의 목숨뿐 아니라 무고한 이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금성대군의 죽음은 불의에 저항한 숭고한 충절의 상징으로 남았지만 동시에 역사의 거대한 비극 앞에 한없이 무력했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가 꿈꿨던 정의로운 세상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되었지만 그의 이름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금성대군의 죽음은 불의에 저항한 숭고한 충절의 상징으로 남았지만 동시에 역사의 거대한 비극 앞에 한없이 무력했던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가 꿈꿨던 정의로운 세상은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되었지만 그의 이름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죠. 하지만 그의 죽음이 곧바로 재평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름은 한동안 역사 속에서 지워져야만 했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왕권을 더욱 확고히 다지기 위해 단종 복위를 꾀했던 모든 움직임과 그 흔적을 철저히 지우려 했죠. 그 중심에 있었던 금성대군의 존재는 세조에게 불편한 진실이자 제거해야 할 금기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정에서 언급하는 것조차 금지되었고 그와 관련된 기록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일처럼 역사의 뒤편으로 깊숙이 파묻혔습니다. 모든 것이 왕실의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은밀하게 그리고 잔혹하게 진행되었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금성대군의 이야기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처럼 말이죠. 정의를 외쳤던 그의 목소리도 불의에 맞서 충절을 지키려 했던 그의 고독한 투쟁도 역사의 거대한 파도 속에 잠겨버린 듯 했습니다.
침묵이 강요되었던 시대 속에서 그의 이름은 세월의 먼지 속에 덮여갔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치 그가 꿈꿨던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듯 그의 희생 또한 잊혀지는 듯 보였죠.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드러내는 법이죠. 역사의 흐름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고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면서 금성대군의 숭고한 정신은 다시금 빛을 보게 됩니다. 그의 충절이 비로소 재평가되기 시작한 것은 영조대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영조는 단종의 복권을 추진하면서 단종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충신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에도 힘썼죠. 금성대군 역시 이때 비로소 그의 억울함이 풀리고 그의 충절이 세상에 다시 알려지며 복권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의 희생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절대적인 권력 앞에 홀로 맞섰던 용기 있는 행동은 후대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남겼고 잊혀진 영웅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금성대군은 비록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지만 그의 이름은 불의에 저항하고 대의를 지키려 했던 한 인간의 숭고한 정신으로 기억되게 되죠. 그의 이야기는 단종의 비극과 함께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금성대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의 비극을 넘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려 했던 한 인간의 고독한 투쟁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리한 자들의 기록으로 채워지기 마련이지만 그 뒤안길에는 금성대군처럼 이름 없이 잊혀진 채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수많은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가 존재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희생과 용기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정의와 충절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굳건히 신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묻고 있죠. 역사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우리는 과연 승자만이 전부였는지 아니면 침묵 속에 묻힌 또 다른 목소리들이 있었는지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금성대군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의 시작이 되어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